사람들은 보통 모든 행동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평소 좋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사실은 해로운 것이라면 과연 어떨 것 같나요? 예를 들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해롭거나 양치를 하는 것이 치아에 안 좋다면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잘못됐어요. 아니, 정정할게요.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13가지 행동 목록을 준비했어요.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지 마세요. 재채기의 순간 속도는 시속 320km나 돼요. 이렇게 폭발적인 속도로 발사되는 바람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 혈관이 손상되고 고막이 파열되고 갈비뼈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재채기를 손으로 막은 사람들이 다친 부위는 수도 없이 많아요. 게다가 손바닥으로 재채기를 막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균을 옮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만지는 곳 모든 곳에 균이 남을 테니까요. 가구와 엘리베이터 버튼, 문고리 등등에 말이죠. 균을 퍼뜨리는 킹마이더스의 손을 갖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드리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환경이 변하고 어느 날은 문득 의지가 약해지거나 감정적으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럴 땐 남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무리해서 슈퍼히어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실상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가끔은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세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려야겠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사실 몸에 좋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건 차, 커피, 주스, 그리고 수프나 국도 포함돼요. 가장 큰 문제는 신장에 안 좋다는 거예요. 신장은 매 시간 1리터 이상의 액체를 소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그나저나 일어나면 바로 물 한 잔을 섭취하세요. 소화 기능이 원활히 시작되도록 도와주거든요. 만약 피곤하다면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세요. 탈진은 탈수의 증상 중 하나이니까요. 언제나 예스를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더 열려있는 자세로 대변되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번 예스를 외치게 되면 되려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리포트 좀 대신 처리해 줄래요? 네. 세탁소에서 제 옷 좀 대신 가져다 줄래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히 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굳이 꼭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마세요. 특히 산미가 강한 음식을 먹었다면 말이에요. 치아에 에나멜에 손상을 가해 침식될 수도 있어요.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이를 닦으세요. 산도가 높은 음식, 예를 들면 맵거나 짠 음식, 혹은 신선한 주스나 탄산음료, 혹은 패스트푸드를 먹었다면 조금 더 길게 약 1시간 정도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만약 이에 음식물이 껴서 빨리 제거하고 싶다면 치실과 같은 음식물 제거 용품을 사용하세요. 이는 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도와주죠. 사람들은 몸의 신호를 들으라고 말하곤 해요.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자라, 이런 식인데 사실 잠을 원하는 만큼 오래 자는 게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사실 더 안 좋대요. 하루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면 우울해지고 살이 더 찔 수 있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네요. 7, 8시간만 자도 신체가 문제없이 활동할 만큼 피로도가 풀린대요. 그리고 주중과 주말에 기상시간을 똑같이 유지한다면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뭔가 뜻깊거나 유익한 걸 하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을 게을리 보내는 것과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쓴 시간이 전부 허투루 보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알아둬야 할 사실은 효율적이고 유익하게 시간을 써야 할 때가 있는 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불안하고 힘들다면 그 시간 동안 몸이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힘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지 않나요? 차라리 다른 걸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는 피부에 좋은 것보다 해로운 효과로 귀결돼요. 물이 뜨거울수록 모공이 열리게 되죠. 피부의 수분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을 다 씻어내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오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거예요. 샤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비누는 매일 쓰면 안 돼요. 이것도 피부에 있는 기름 보호막을 제거하고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돈을 계속 모으면서 사는 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요.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지 않는 행동은 충동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대요. 돈을 아끼기로 다짐을 하면 사람들은 소비 패턴을 급격하게 바꾸죠. 소소한 행복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휴가 여행도 취소해요. 그런 식의 금욕적인 생활은 기분이 나빠지고 자주 짜증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원하는 것이나 즐기기 위해 쓸 돈을 조금만이라도 구비하세요. 가진 예산의 5에서 10% 정도를 원하는 것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껏 편안해질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됐지만 좋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운동 후 곧바로 세안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그렇게 땀이 흠뻑 젖은 얼굴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운동 후가 아닌 전에 씻으라고 추천합니다. 강한 신체 운동을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닦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오히려 흙이나 기름 외에 다른 불순물이 피부에 닿아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만약 운동 전에 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더워지고 땀이 나면 얼굴엔 물과 염분만 생길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아요. 언뜻 들으면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 좋은 행동이라고 여겨질지도 몰라요. 본인의 실수를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또 뭐랄까 현명해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계속 뒤를 보게 되면 정작 중요한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순간을 사는 것은 그냥 표현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미래에 무엇이 본인에게 중요할지 생각해보세요. 핑계를 대거나 본인을 동정하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본인을 대입하거나 과거의 일을 끌어오지도 마세요. 순간을 사는 것은 간단해요. 주변을 둘러보고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운동을 하는 것도 활력을 가져다주고 하루를 버티도록 도울 배터리를 충전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영국의 브루넬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아침 일찍 과격한 활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거나 잔병치레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침에는 침대에 머무르세요. 활동적인 일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 시작하자고요.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람들은 저지방 제품으로 바꾸는 걸 먼저 시도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몸에 필요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현명한 결정이 아니에요. 이 지방산은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 해산물, 그리고 해초 등에 함유된 것으로 유명하고 피부와 심장, 그리고 두뇌 기능에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습관을 만들고 그 후엔 습관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행동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도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